두 번째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에서 집무를 하지 않고 비서들과 함께 여민관에서 집무를 보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민관, 비서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비서동으로 출근하는 모습 함께 보시죠. 잘 다녀오시오. 내려라. 가. 다녀와요. 멋지네. 당신 최고네. 출근하는 모습 어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 바로 저 모습이 비서들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위민관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관은 어디고 위민관은 어디일지, 여민관은 어디일지 저희가 청와대 전도를 한번 인수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 본관과 여민관은 꽤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관저에서 조금 전 출근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600m 정도 쭉 걸어서 여민 1관 3층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도 이 여민 집무실을 간혹 이용하긴 했으나 여민관에서 500m 정도 직선거리에 떨어져 있는 대통령 본관 집무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 이용하지 않겠다. 비서동과 너무 거리가 멀다. 사실 전임 정부에서 이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비서들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있는 여민 1, 2, 3관, 옹기종기 모여있는 여민관에서 집무를 보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여민관과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과도 꽤 가깝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백악관의 구조와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본관과 여민관 양쪽에 모두 집무실이 있는데 집무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청와대 구석구석을 분석해봤습니다. 평수까지 재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의 차이. 먼저 본관 집무실의 특징입니다. 일단은 양식이 고딕 양식도 아니고 어떤 양식? 궁궐 양식. 왕과 같다는 거죠. 궁궐 양식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어졌다. 본관 집무실은 지상 2층, 면적은 2,564평, 천장 높이는 무려 3m. 집무실 입구부터 책상까지 거리가 무려 15m. 15m는 상당합니다. 종전걸음으로 문 열고 책상까지 꽤 걸어간다는 겁니다. 전직 청와대 비서진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책상까지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잘했으면 가까운데 못해서 대통령한테 혼날 일이 있어서 불려가면 더 멀겠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테니스를 쳐도 되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민관의 집무실은 어떨까요? 2004년에 신축을 했고요. 여민관 3층의 집무실이 위치를 합니다. 면적은 8평에서 9평 남짓. 본관 집무실은 2,564평이었는데 여민관은 8에서 9평. 그리고 여민 2, 3관이 바로 코 앞에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김부식 교수님. 예. 되게 좁아요? 사실은 지금 웨스트윙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각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미국 드라마, 미드 중에 하나가 웨스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상의 일들, 그 다음에 거기서 대통령과 보좌진들이 고민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아주 소상하게 다뤄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인데요. 그 웨스팅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 낯설은 장면이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 집무실 오버오피스를 벗어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대변인실하고 비서실장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 열고 몇 걸음 걸어가면 자기 참모들을 만나서 스스럼 없이 대화를 했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정말 좀 부러워했던 우리 대통령의 모습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여민관을 택함으로써 비서들이 본관까지 뛰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비서실 바로 옆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문 열고 나가면 우리도 이제는 비서실장과 또 각 실장들, 또 수석들 만나서 스스럼 없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첫 출발은 산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출근길에 이 영부인도 나와서 이렇게 배웅하고 이렇습니다만 저 부분은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제 좀 정상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별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5년 동안 국민들의 그 선출된 권력을 위임받아서 5년 동안 국정을 책임지고 일하다가 다시 나올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인데 보통 사람들이 청와대만 가면 별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구중근거리 되고 별저개가 되고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잖아요. 근데 저렇게 되는 것이 출근할 때 정상적인 모습,
퇴근할 때 정상적인 모습, 또 가서 또 스태프들 만났을 때 또 정상적인 모습, 또 지금 몇 번의 지금 민생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스스럼 없이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청와대 주인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별세계에 있는 구중굴굴에 있는 정말 예전에 왕처럼 하는 행동보다는 일상화되고 정상화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르켈 총리가 퇴근할 때 장 보고 간다는 게 굉장히 부러웠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스스럼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게 저는 정말 청와대 정상화의 첫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정상이 정상화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직 청와대에 유행했던 말이었는데 김재 변호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전직 청와대 그리고 최순실 국면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대통령의 비서실장조차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어디 계신지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네, 그렇죠. 청와대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아까는 이제 뭐 별세계에서 이제 정상화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별세계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죠.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 뭐 10장짜리 보고서만 한 장 달랑 놓여 있었다. 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추적도 불가능하고, 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멀게만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지고. 예, 그렇죠. 우리 곁에 있는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적게 받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하고 또 이렇게 소통 행보를 걸으면서 뭐 일반적인 국민 입장이나 또 이렇게 젊은 20, 30대층 입장에서는 더 훨씬 더 이제 우리 이제 지도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 생기는 거죠. 예. 왜냐하면 멀게만 느껴지면은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예, 이런 식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나도 알 수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에서부터 이 국민들의 이게 정치 기반이 넓혀지는 거거든요. 예.